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홍삼이 아빠님의 이야기입니다. 홍삼이 아빠님도 또 처음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이고요. 지금 야간이든 또 아침이든 트레일러 운전 기사를 하고 계신 분이고요. 운전을 하시면서 실제로 목격한 귀신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귀신들을 운전을 하시면서 보시는지 한번 여러분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렛츠가 기릿. 갑시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홍삼이 아빠님. 아,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홍삼이 아빠님께서 오늘도 참여를 해주셨고, 네.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제가 일하면서 겪었던 이야기, 이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일이다 보니까 사연이 이렇게 막 내용이 스토리가 길고 그렇진 않다 보니까 네네네. 짧은 이야기, 일하면서 겪었던 거 3개랑 제가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봤던 귀신, 할머니 귀신 이야기하고 오.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이제 큰 차와 그리고 본인이 항상 같이 움직이실 텐데 또 네네. 그러면서도 겪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 됩니까? 아우, 길이입니다. 갑시다. 우선 제가 다음번에도 또 드릴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그냥 네. 제 소개를 잠깐 간단하게 드리면은 네네네. 저는 큰어머니가 지금 무당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요. 오, 예, 예. 큰어머니가 무당일을 하고 계시고 뭐 어릴 때부터 딱히 막 귀신이 무섭다, 뭐가 무섭다, 뭐 소름이 돋는다 이런 거는 전혀 없었거든요. 네. 집 주위에 한 무덤 10개 있었어요. 어릴 때 살 때 산에 살다 보니까 집 주위에 막 그 무덤 위에 막 뛰어놀고 그랬어요. 뭐 딱히 무서운 건 못 느끼고 예. 다니다 보니까 뭐 혼자 저수지에 뭐 개구리 알도 주스로 다니고 네네네. 그랬는데 제가 우선 제일 처음 들을 이야기는 이제 할머니 귀신 이야기인데 좀 잔잔하게 시작할게요. 이야기. 오, 예, 할머니 귀신이 잔잔해요? 네, 이건 좀 잔잔합니다. 예. 이거는 제가 한 10년, 12년 정도 전인 것 같은데, 제가 고속도로에 그때는 그냥 승용차예요. 이 이야기는 승용차인데, 고속도로를 그냥 쭉 달리고 있었어요. 아는 형님이 조수석에 타고, 저는 운전석에서 그냥 운전하고, 쭉 예. 달리고 있는데, 보통 사이드 미러를 양쪽을 한 번씩 보잖아요. 야간에 이제 운행을 하다 보면. 승용차든 큰 차든 이제 그거는 마찬가지인데, 잠깐 사이드 미러를 보고 앞을 봤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브레이크를 밟을 뻔 했는데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앞을 자세히 봤더니 할머니가 허리가 꾸부정한 할머니신데 옷은 어떤 옷이냐면 그냥 예전 사람들이 입는 평민들이 입는 한복 같은 모양 있잖아요. 그걸 무슨 옷이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머리는 예전 그냥 옛날 사람처럼 비녀를 꼽듯이 이렇게 그냥 뒤에 똥머리 동그랗게 요렇게 돼가지고 딱 제가 가는 속도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앞에서. 예. 그래서 제가 순간 놀랬죠. 이거를 제가 잘못 봤나 싶었는데 처음에 눈을 한번 비비고 봤는데 그대로 있길래 순간 얼음이 된 거죠. 제가 예. 놀래서 으악이 아니라 그냥 이 소리밖에 안 났어요. 순간 놀래서 너무 놀래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눈을 비비고 봤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지 싶어서 예. 옆에 있던 형님을 두드려 깨웠어요. 막 옆에 예. 자고 있길래 이것 좀 봐라고, 이거 뭐냐고 하면서. 그러니까 옆에서 자다가 왜 깨우냐고, 건들지 말라고, 좀 자야 된다고. 예. 근데 제 앞에는 계속 같은 속도로 가고 있고 할머니가 뒤를 왠지 쳐다보면 저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와, 예. 근데 안 쳐다보고 뒷모습으로 제가 가는 속도 똑같이 계속 가는 거예요. 두드러 깨워도 안 일어나고 제 앞에는 계속 있고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마침 이제 오른쪽 편에 휴게소가 있길래 사이드미러를 한번 보고 앞을 딱 봤는데 그때 사라진 거예요. 와. 그래서 휴게소를 차를 대고 형님을 두드려 팼죠, 옆에서. 왜 안 일어나냐고? 내 지금 무서워 죽겠는데 요런 일이 있었는데 왜 안 일어나냐. 그러니까 와. 저는 순간 제가 잘못 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확하게 제 눈에 보이고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보이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때는. 예. 그래가지고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은 더 운전을 하지 말라고 그랬던 건지, 그때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등에 닭살이 돋고 소름이 돋고 순간 무서웠던 거예요, 그때는. 그러면 그 할머니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달리는 그 모션이 어땠어요? 그냥 뭐 날라오는 거예요? 아니면 막 사람이 달리듯이 달리는데 속도가 똑같은 거예요? 아니요. 속도는 제 헤드라이트보다 살짝 더 앞에 있는데 한 무릎 밑으로는 안 보이고요, 없고요. 예. 무릎 위로만 깨끗하게 보이는데 그냥 허리가, 저 드라마에서나 이렇게 보는 허리가 구부정한 하얀 머리의 할머니가 뒤에 이렇게 뒤통수에 이렇게 똥머리처럼 주먹만하게 옛날 사람들 머리 따은 거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비녀에 보통 이렇게 옛날 사람들 꽂듯이 딱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옷도 뭐 이쁜 한복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뭐 사극 드라마에 보면은 막 주모들이 입는 그냥 평민복, 예. 색깔도 그냥 아주 수수한 색깔. 그래가지고 허리는 꾸정하게 해서 계속 그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와. 근데 순간 잘못 봤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할 수 있는데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보이고 옆에 사람 깨워서 봐도 다시 보이고, 그러니까 네. 환장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와, 그러면 요게 그 참- 할머니랑 눈이 마주치거나 네네. 그런 적은 없으신 거죠? 그 당시에? 네, 만약에 마주쳤으면 진짜 뭔 일 났을 것 같아요, 그때. 그치. 와, 아니, 이게 잔잔하다고요? 네, 이게 잔잔한 거죠, 이거는. 뭐 딱히 뭐 저한테 나쁜 위해를 가하거나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소름 돋는데, 일단은, 자,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도 있을 텐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요거는 제가 얼마 안 됐어요. 예. 작년 말? 올해 초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을 나갔다가, 저희는 제가 보통 저녁 8시? 9시 되면 일을 출발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통 낮에 일을 끝나고, 예. 야간에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걸, 야간 일이 거의 한 90% 이상인데, 이거 이렇게 한 8년을 해왔는데, 네네. 돌비님 방송 들으면서 솔직히 요즘에 야간에 일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썩합니다. 저는 예. 이제 화면을 보면서 막 이렇게 계속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돌비님은 이제 사운드 위주다 보니까 네. 저는 그냥 거의 한 열 몇 시간을 틀어놓고 다녀요, 그냥. 예. 그래서 다 들었죠, 전부 다. 예. 전부 다 듣고 계속 듣고 다니는데, 야간이다 보니까 순간순간 요즘에 제가 하차를 할 때 혼자 하차를 하는데, 새벽 예. 2시든 3시든 혼자 불 다 꺼진데 하차를 하는데, 순간순간 요즘에 무섭더라고요, 저녁에 야간에 일하는데. 그럴 수 있죠. 근데 예. 뭐 근데 뭐 그냥 원래 하던 거니까 그러려냐 하는데, 제가 일을 하다가, 저희는 차 길이가 트레일러다 보니까 한 20m 가까이 될 거예요. 길이가요. 길죠. 네네네. 네, 길이가 길다 보니까 잠이 온다고 그냥 갓길에 아무 때나 대고 잘 수가 없어요. 예. 위험하기 때문에. 제 2차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졸음 쉼터를 가든지 휴게소를 가든지, 예.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갓길이 되어 있고 가로등이 있고 다른 사람한테 위협이 안 될 위치가 있어야지 잠을 자거나 쉴 수가 있는데, 네. 그날은 딱히 될 데가 없는 거예요. 잠은 순간적으로 오고. 예. 그래서 딱 위치를 찾았는데, 그걸 제가 그 부분이 아까 제가 낮에 사진 보내드렸던 거기 위치예요. 거긴데 차를 대고, 저희는, 제 차는 이제 보통 트레일러들은 뒤에 침대가 있거든요, 뒷칸에. 네, 그렇죠. 주무실 수 있도록. 네네, 침대가 있는데 그때 시동을 끄고 좀 자야지 싶어서
누웠어요. 그냥 알람을 뭐 1시간만 잘까 생각하다가 뭐 1시간 정도 맞춰놓고 하면 되겠다 싶어서 누웠는데, 네. 거기는 아무래도 휴게소도 아니고 졸음 쉼터도 아니고 예. 일반 국도고 가로등도 하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나다니는 차 소리 말고는 들릴 소리가 없어요. 딱히. 그렇겠죠. 네네네. 누웠는데 밖에서 어떤 남자가 통화를 하는 거예요. 막 뭐라 하면서 예. 통화하는 소리였어요. 그게 제 느낌에는. 예. 그러니까 막 뭐라 통화를 하고 하길래 제가 누웠다가 진짜 잘라고 누웠는데 또 왜 밖에서 시끄럽게. 이렇게 시끄럽게 구나, 좀 조용히 하면 됐긴데 이 생각으로 몸을 또 살짝 돌아 누웠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 남자 목소리가 안 들리더니 저 멀리서 여자 여러 명이서 속닥속닥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네들, 돌비님이 그때 방송하면서 제가 들었던 건데, 예. 과위 눌리기 전에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하셨대요. 예. 근데 그게 저 멀리서 여러 명이서 막 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이제 남자가 가더만 저는 또 여자가 또 그 간혹 하면 또 반대로 또 돌아 누웠어요. 예. 근데 갑자기 그때가 온 거죠. 제 양쪽 귀에서 하는 거예요. 양쪽 귀에 대고 수십 명이. 그래서 제가 순간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이거 뭐지? 이건 아닌데 지금 내 혼자 있는데 왜 내 귀에 양쪽이 되고,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제가 차에 앉아서 바로 시동 걸고 그 자리를 바로 출발해 버렸어요. 여기는 아닌 것 같아서. 예. 진짜 죄송한데 너무 소름 돋았어요, 진짜로. 저도 살다가 제 몸에 이렇게 소름 돋아서 몇 번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번이 그때예요. 예. 지금도 잠깐 순간 소름이 돋는데 여기 또 근데 아무도 없고. 근데 네. 지금 방금 네네. 막 이런 게 진짜 이렇게 들려서 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묘사를 한 게 이런 건데 이것보다 더 하이톤이었어요. 양쪽 귀에 이렇게 막 사람들이 귓속말 할 때 있죠. 귀에 살 갖다 대고. 예. 근데 그게 한 명이 아니라 양쪽에 진짜 한 5-6명씩 붙어가지고 하이톤으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순간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 버렸죠. 예. 온몸에 소름이 쫙쫙 돋는데 이거 뭐지 싶어가지고 시동 걸고 바로 출발하는데 뒤에를 사이드미러로 보니까 아까 처음에 남자 목소리 들렸다고 했잖아요. 예. 남자 목소리를 들렸는데 뒤에는 아무도 없어요. 차도 승용차도 없고 큰 차도 없고 아무도 없고. 그 시간에는 아무도 없는 도로 한복판이고. 네, 그렇죠. 국도 한복판이죠. 예.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진짜 소름 돋고 너무 무서워서 여기 이 자리는 아닌가 보다 싶어서 제가 그 뒤로 잠이 와도 그 자리에서 안 자요. 예. 절대 안 자요. 그 자리에서는. 거기가 출발해서 정확히 위치가 말을 하면 안 되는 곳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냥 길가니까. 아니요. 여기는 길가니까 딱히 제가 사진 보내드린 그 부분인데, 예. 위치가 경상남도 진주하고 경상남도 산청군이라고 있어요. 거기 사이에 있는 국도변인데, 예. 동네도 있어요. 동네는 어차피 거기 가까운 그 위치가, 제가 사진 보낸 위치가 그 동네 마을이 아니다 보니까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지편면이에요. 지편면. 그쪽 가는 그냥 완전 국도예요. 그죠? 네네. 국도에 진주 지편면이라는 곳이에요. 지편면 오르막차로 있는데 그쪽인데. 그리고 제가 다시 운행을 해서 예. 다른 데 가서 그냥 잤죠. 너무 피곤해. 또 그냥 딴 데 가서 자자. 예. 그냥 다른 데 가서 자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잤죠. 거기가 이상하긴 했나 보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낮에 거기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린 건데, 예. 낮과 밤이 완전 거기는 180도 틀려요. 아, 그럴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인지 네. 알겠어요. 예. 다 산이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가로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예. 요게 두 번째 이야기고, 이야, 네. 세 번째는, 요거는 좀 덜한 건데, 요거는 진주에서 그 엄청 가까운 곳에 이제 졸음쉼터인데, 예. 그날도 잠깐 조금만 자야지 싶어서 딱 시동을 끄고 졸음쉼터니까 거기는 마음 네네. 편하잖아요, 그쪽은. 근데 평소에는 제가 만약 야간에 다녀도 큰 차들도 있고 승용차들도 네. 있고 몇 대씩 있어요, 평소에도 야간에 다녀도. 근데 그날따라 한 대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차를 대고 뭐 저는 뭐 그 일이 있고 난 뒤에지만 뭐 그때뿐이겠지 싶어서 또 별 생각 없었어요. 네네네. 그냥 시동을 끄고 누웠는데 딱 잠이 들려고 하는데 제 트레일러 뒤편이 스텐으로 된 탱크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시멘트를 실는 건데 예. 차 뒤에서 누가 제 탱크를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통 이렇게. 예. 그냥 또 잠결에 왜 남의 차를 또 건드리노 이 생각이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래서 또 점점 통통 가까이 오는 거예요. 통통통 두드리는 소리가. 예. 통통통 두드리지만 제 차가 이렇게 침대가 있으면 침대하고 트레일러 뒤에 연결되는 공간 사이에 빈 공간이 있어요. 조금 있으니까 침대 바로 뒤편이 그러니까 빈 공간이 있다 보니까 뭐 차 뒤편에 차 바로 뒤편에서 누가 쾅쾅쾅 뛰는 거예요. 오! 예. 그래서 또 순간 놀래서 일어났죠. 그때는 막 소름 돋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아, 뭐야? 하면서. 예. 네, 뭐야? 하면서 일어나서 차에서 그냥 바로 내렸죠. 예. 내려가지고 담배를 이렇게 하나 태우면서 뒤에 봤는데 아무도 없죠. 옆에 다른 차들도 없고 큰 차도 없고 승용차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순간 또 느꼈죠. 여기도 자면 안 되는갑다 싶어서 다시 또 운행을 해서 가버렸죠. 다른 데로. 와, 그냥 지금, 일반적인 휴게소로 들어가서 가버렸죠. 지금 천둥이 너무 심하게 쳐가지고, 실제로, 지금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데, 천둥이, 여기 지금, 방송하는 지역에서는 엄청 네. 크게 해가지고, 소리가. 거기 지금 비 와요? 혹시? 아니요. 여기는 지금 여기가 대구 지나서 안동 가는 쪽인데 딱히 비가 오거나 뭐 그렇지는 않네요. 이쪽은. 와, 여기 천둥이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사람이 분명히 쳤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소리랑, 뭐, 네네. 그런 게 구별이 되실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저는 사람이 그런 줄 알고 내린 거예요. 누구냐 그러니까, 생각에. 예. 네. 누가 저한테는 이게 재산이고 일이다 보니까 네.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뭐 쾅쾅 뛴다고 부서지는 건 아닌데 그렇죠. 네네.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때 뒤에는. 이야. 일단, 이 트레일러를 뭐 운행하시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 화물 기사분들이 잠을 좀 못 네네. 주무시면서 일을 하실 때가 많잖아요, 사실은. 네네네. 맞아요. 왜냐면, 한 번 이제 이동할 때마다 어쨌든 수입이 달라지니까.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졸음 때문에 아니면 졸려서 헛것을 봤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진짜 귀신을 보신 것 같아요, 느낌이. 할머니도 그렇고. 저는 졸음 운전 때문에 차를 한번 폐차를 시킨 적이 있어요. 큰 차를. 아, 예. 근데 그 뒤로는 절대 잠 오면 그냥 바로 될 수만 있다면은 남한테 위협이 안 되고 다른 A차 사고가 안 나는 장소만 있으면 그냥 무조건 돼버려요. 그러면 홍삼이 아빠님, 그 기사분들만의 불문율 같은 거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래선 안 된다, 뭐 이런 상황에선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나요? 그게 아마
트레일러도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뒤에 네네. 뭘 달고 다니냐에 따라서 일이 완전히 특성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오, 예. 컨테이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 이제 중장비 이제 포크레일이나 뭐 이런 그런 게 로우베드를 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 같이 이제 BCT라는 건데 요런 거 하시는 분도 있고, 네. 정말 많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분명히 그게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에. 예. 근데 저희 같은 일은 딱히 그런 건 없는데, 그냥 어른들이 하시는 말은 무조건 잠오면 되라. 헛걸 볼 수도 있고 위험하니까 일단 뭐 네네. 잠오면은 무조건 되라. 뭐 그거 말고는 저는 뭐 딱히 다른 걸 들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딱히 불문율 같은 게 정해져 있지는 않다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다른 분들은 있을 거예요. 제 일 말고 이제 다른 컨테이너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뭐 택배 뭐 뒤에 다른 걸 실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 분명히 어느 정도의 그건 다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건. 그렇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의 이야기가 남아있겠죠? 네네. 네, 갑시다. 네. 요거는 제가 포항 갔다가 오는 길이었는데 대구 쪽이었어요. 대구 쪽. 대구 쪽에 그때도 졸음 쉼터였는데 저는 제가 그냥 뭐 그냥 제가 혼자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이제 예. 월급 받고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자고 싶으면 자고 하고 싶으면 하고 좀 약간 그쵸. 이런 스타일인데 네. 그냥 그날따라 뭐 푹 자고 싶어서 운전석에 앉은 채로 의자만 뒤로 젖혔어요. 의자만 뒤로 젖혔는데 살짝 잠이 들었죠. 이제 한 30분 잘 생각이었으니까 잠이 들었는데 누가 운전석 쪽에 문을 퉁퉁퉁 울리는 거예요. 소리가 울려요. 여기 안에 예, 공간이 예. 넓기 때문에. 예.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였던데 누가 퉁퉁퉁 하니까 울리는 게 뭐지 싶어서 눈을 딱 뜨고 일어났는데 주위를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야 싶어서 다시 누웠죠. 다시 누웠는데 다시 퉁퉁퉁 울리는 거예요. 예. 씩 하면서 순간 욕이 나올 뻔 했는 거예요. 저도 순간적으로 너무 예. 화가 나니까 자려고 누웠는데 씨 하면서 일어났는데 다시 옆을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울린 위치로는 운전석이니까 누구지 싶어서 제가 순간 왼쪽으로 돌아서 보니까 없고 밑을 봤어요. 예. 저희 차는 높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3단으로 계단으로 그렇게 올라가야 봐야지. 되니까 예. 밑에를 봤는데 누가 저를 문 바로 앞에 위로 올려다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그게 할머니였어요. 사람 할머니인데 말고? 예. 할머니인데 제가 생각하기엔 분명히 사람일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예. 대화를 했으니까 저랑. 예. 그래서 뭐야 싶어가지고 밑을 쳐다봤는데 사람이 올려다 보고 있으니까 아이씨 하면서 놀래라 하면서 제가 창문을 웅 내렸죠. 네. 무슨 일이냐고? 예, 무슨 일이세요 하니까 갑자기 할머니가 위를 저를 딱 가만히 쳐다보시면서 커피 한 잔 드세요 이러는 거예요. 순간 예. 뭐라고요 하니까 커피 한 잔 사드세요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럼 아니요 됐어요 하고 제가 그냥 창문 올리고 시동 걸고 바로 출발을 해버렸는데 예. 그게 새벽 1시 2시에 졸음 쉼터에서 커피를 판다 할머니가. 네. 그것도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주위 분들한테 친구도 운전하는 일을 하는 친구가 있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 이야기하는 바카스 할머니일 수도 있다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거 얘기는 저도 TV나 다른 매체에서 봤는데 그런 게 네네. 있더라고요. 이제 기사분들이 이렇게 네네. 쉬잖아요. 그때 또 네네. 이렇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차로 태워다 줘서. 네. 저는 그때 많이 깜짝 놀랐죠. 그때 진짜 놀라셨겠다. 예. 밑에서 위에 사람을 놀아다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할머니가. 예. 깜짝 놀라서
그냥 바로 출발시켜버렸죠, 그냥. 이야. 왜냐면 그 첫 번째 아까 이야기에서 나온 할머니 때문에 한번 그 트라우마가 있으신데 네네. 딱 그러니까 더 놀라셨겠네요. 많이 놀랬죠, 그때도. 그냥 사람이 제일 무섭다 하는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 홍삼이 아빠님께서는 귀신을 지금은 보시진 않죠? 느끼거나. 네, 저는 뭐, 전혀 뭐 느끼거나 그런 거 없고, 제가 큰어머니가 무당이시다 보니까, 네네네. 어릴 때부터, 뭐, 큰어머니는 그냥 항상 이야기 하시는 게, 그냥, 큰엄마 이야기 하는 거는 반만 듣고, 네. 반을 흘려 듣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하지 마라. 조심하라는 것만 조심하고, 막, 뭘 해야지 좋아진다 이런 말은 믿지 말고, 그냥, 네 인생 그대로 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큰어머니 이야기도 몇 가지는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해드리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큰 어머니의 또 그 이야기가 분명히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네네. 홍삼이 아빠님 네. 운전하시다 보면 야간에 막 동물들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향도 있잖아요. 그거 안 그래도 제가 팁으로 좀 가르쳐 드리려 했는데, 저희가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동물도 많이 보셨나요, 실제로? 제일 많은 게 고라니랑 멧돼지. 네네, 그렇겠죠, 아마도. 네, 제일 많은 게 그런 거고, 다른 동물은 제가 실제로 본 건 없는데, 예. 고라니는 사람들이, 골비님 안 그래도 그때 동영상 보니까 뭐, 영물이다, 막 그런 말이 있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고라니는 승용차 타시는 분들은 오히려 피하기가 어떻게 보면 조금 쉬워요. 아, 맞네. 승용차는- 높이 차이가. 승용차는 제동거리가 짧잖아요. 아, 그렇죠, 제동거리가 그렇죠. 짧고 핸들 조작이 수월하기 때문에 조금만 조심하면 어느 정도 피해갈 수가 있는데, 네. 저희는 제동거리가 엄청 멀어요. 예, 예. 특히나 뒤에 짐을 실어버리면은 엄청나게 쭉 밀려가는 것도 밀려가는 건데, 그 고라니 한 마리를 피하기 위해서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냥 어쩔 수 없이 밀어요. 짐 실었을 때는. 예. 그러면 제 마음도 솔직히 찢어지죠. 살아있는 생물인데 고통을 주는데 누가 그거 그쵸. 하겠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으니까. 네, 제 마음도 찢어지고 제 지갑도 울어요. 그렇게 되면 예, 예. 앞범퍼가 이렇게 박살이 나버리면 거의 한 150만 원씩 깨져버리니까. 예. 근데 제가 고라니를 한 4마리 정도 되는 네네. 것 같아요. 여태까지 한 8년 정도 운전하면서 한 4-5마리 이렇게 했는데, 고라니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녁에 야간에 가면 사람들은 와다다닥 이렇게 뛰어갈 거라 생각하는데, 고라니가 라이트랑 눈이 정면으로 마주치는 순간 멈춰요. 애가. 맞아요. 멈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멈추기도 멈추고, 고라니가 예를 들어서 차선이 2차선이 있으면 고라니가 1차선으로 가면 나는 2차선으로 가면 될 거야, 이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돼요. 네네. 고라니는 지그재그로 뛰거든요. 정면이 아니라 지그재그로 뛰어요. 지그재그. 오, 왼쪽 이렇게, 오른쪽 이렇게, 왼쪽 이렇게? 오른쪽. 네네네. 예. 그래서 1차선으로 가고 고라니가 있다고 내가 2차선으로 쑥 가면은 괜찮겠지 이 생각을 하다가 순간 딱 날라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사고가 엄청 많이 나는데, 사람들은 그냥 고라니가 나와서 순간적으로 나한테 달려와서 박았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자주 보다 보니까 고라니를, 그렇겠네요. 예. 네, 막 제가 멈출 수 있을 때는 멈춰요. 네네네. 예를 들어 뭐 속도가 좀 짐을 싣고 가는데 속도가 좀 많이 줄어 있는 상태다 싶으면, 얼마 전 3일 전에 본 것 같아요. 네. 코너를 돌아서 나오는데 앞에 2마리가 통통 뛰더라고요. 어, 그래서 예. 마침 속도가 줄어 있는 상태라서 쓱 브레이크를 밟아서 앞에 그냥 뛰어가게 놔뒀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산 쪽으로 쑥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하면 아. 참. 옆에서 날라오기도 많이 날라오죠. 그렇죠. 갑자기 이게 또 로드킬이라는 것 자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네네.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도 분명히 있거든요. 무조건. 자, 오늘 홍삼이 아빠님께서 지금 화물 운전을 하시면서
겪는 실제 네네.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셨어요. 네네. 와, 근데 진짜 소름 돋네요, 이거. 아, 안 그래도 마누라는 이야기 했더니, 마누라는 너무 피곤해서 가위를 눌린 거다.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가위 눌린 적이 없거든요. 네네네. 가위 눌린 적도 없고, 뭐, 딱히 뭐가 무섭다, 이런 거, 그냥 부대에도, 해병대에서, 산에서도 자보고, 별의별 짓을 다 해봤는데, 딱히 무섭다는 건 없었는데, 아, 그때는, 그, 할머니 봤을 때랑, 제 귀에서 속삭이는 걔네들은, 아, 지금 생각해도 막, 순간 소름이 쫙쫙 돋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 위치에서 네네. 주무셨으니까 거기 있던 귀신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거 같아요.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다 몰려온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괴롭히려고 근데 깨운 것 같고. 남자 목소리는, 통화하던 그 목소리는 아직도 의문이에요. 그러게요. 그냥 통화하는 것처럼 들렸다는 것 자체가. 네, 그냥 제가 뭐 정확하게 무슨 단어를 쓰는지는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네네. 밖에서 뭐라 하면서 크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직도 의문이에요. 걔가 뭐 다른 애들을 부른 건지, 그러게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뒤로 하여튼 그 장소에는 절대 차를 안 세워요, 그 뒤로는. 앞으로 이제 운전을 계속 하시겠지만 항상 네네. 정말 안전 운전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귀신 보면 또 돌비 공포 라디오에 네. 일르세요.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바로 일러주세요. 다음에는 네. 몇 가지 또 더 들려드릴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홍삼이 아빠님께서 또 이렇게 늦은 시간 차 안에서 또 생동감 있게 참여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운전 네,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와, 근데 진짜 너무 무섭다. 나 상상을 좀 오늘따라 몰입을 엄청 심하게 하는 것 같은데. 아니, 할머니가 차속도 따라왔다는 거랑, 그리고, 자는데 귀에서, 원래 바깥에서 들려던 소리가 갑자기 귀 바로 옆에서, 뭐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소름 돋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음을 내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는 게 사자어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죽은 자의 언어, 죽은 자의 말 이런 거 사자어라고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땐 귀신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런 소리를 들어봤었기 때문에 공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갑자기 밤에 운전을 하고 있는데 옆에 할머니가 따라온다 그러면 조심하시고 또 시청자가 들려주는 무서운 이야기에 제보를 잊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또 소름 돋고 무서웠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 시청자 킵신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킵신님은 지금 현재 이제 트럭을 운전하시는 운전기사로 일을 하고 계신데요. 그런 이제 운전을 하시다 보면 뭐 휴게소나 이런 데 가셔서 잠깐 눈을 붙이던가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킵신님.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도 차 속에 계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차에서 지금 이제 네. 차 세워놓고 점검 살짝 하고 잠깐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또 차에서 주무시기도 하잖아요. 그쵸. 네. 원래 그래서 지금도 자야 되는 시간인데. 시들무는 밤에 하니까 또 어쩔 수가 그렇죠. 없어요. 떨려서 자, 잠도 안 오고. 오늘 또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고, 생각보다 또 젊으신 나이에 지금 또 운전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쵸. 예. 30살. 저보다 한참 어리신데, 네. 그래도 열심히 또 하고 계시는데, 운전만 하는데도 힘든데, 사실상. 또 그쵸. 이상한 것까지 목격을 하셨어요. 네, 그날 이상하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기 전에, 자, 네.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야기 나오는 그 휴게소가 이름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킵씨님?
그 이야기를 해도 괜찮은 건가요? 아, 뭐 상관은 없는데, 상관없어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네네네. 휴게소에다가 전화한 다음에, 거기서 귀신 아, 나왔다며요? 막 이런데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럴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휴게소에 이름이 나오더라도, 혹은 특정이 되더라도, 그곳에서 귀신이 나온 게 아닐 수 있는 거니까 전혀 무관하거든요, 휴게소랑은. 그쵸. 그런 네. 거를 주장하지 않고 제가 잘못 봤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네. 휴게소에 전화해가지고 죄송한데 이런 단어를 쓰겠습니다. 헛소리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아이고, 제가 너무나 그런 연락까지 받아야 됩니까? 어차피 이게 너무 특정되는 휴게소다 보니까 네네. 이야기를 하기는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절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끼르십니다. 킵씨님이죠. 우선 지금 차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 조금 주변이 시끄러울 수도 있어서 그거는 괜찮아요. 좀 미리 잘 들려요.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우선 저는 경기도랑 수도권, 그다음 충청도권에서 운송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귀족님들도 그렇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쓸 법한 그 쿠땡이라는 업체에 로켓 예. 배송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오. 간선 운송이라고 해서 예. 큰 차를 가지고 한 지역에 있는 물류 센터에서 각 지역에 있는 캠프로 물건을 가져다 주면 그 캠프에서 이제 조그만한 1톤 차 기사님들이 이제 물건 분류를 해서 예. 국내 가정집으로 이제 배송을 해주는 그런 일인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이 아니고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 있어서 사무실에서 일을 고정적으로 배차를 해줘요. 예. 그리고 이게 시스템상 실시간으로 주문을 확인을 해서 물건을 챙겨서 이렇게 바로바로 시간이 되면은 이동을 해서 일정 물량을 배송을 해주고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하루 집에 들어갔는데 예. 네, 나머지는 이제 차에서 생활을 하고, 그나마 다행인 게 그래도 너무 힘들다 보니까 엔간하면 코스를 고정으로 넣어줘요. 또 고정적으로 코스를 넣어주다 보니까 잘 그 시간을 쪼개서 뭐 어느 휴게소에서는 이제 화물차 라운지에 가서 샤워를 하고, 뭐 어디서 밥을 먹고, 뭐 어디서는 좀 쉬고, 요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요번에 제가 겪은 일은 새벽에 이동을 하던 중에 겪은 이야기예요. 충청도 천안 옆쪽에 네. 목천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목천? 네, 목천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네, 목천에 이제 쿠땡 그 물류센터가 크게 있고, 그곳에서 이제 물건을 챙겨서 동탄에 있는 캠프로 이동을 하던 중에 겪은 이야기예요. 오, 예. 보통 목천 센터에 이제 새벽 2시쯤에 들어가서 새벽 4시까지 한 2시간 정도 이제 물류센터 직원분들이 상차를 해주셔요. 예. 그때까지 이제 차 뒤에 넘어가서 좀 눈 좀 붙이고 한 2시간 정도를 쉬는데, 그날은 전에 코스가 천안에 내려놓는 거였는데 그게 좀 이제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좀 대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늦어져서 네. 한 3시 거의 다 돼서 이제 목천 센터를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평소에는 2시간을 자다가 1시간 한 30분? 이렇게 눈을 붙이다 보니까 예.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그래도 2시간이라도 자던 걸 30분을 못 자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한 눈을 잠깐 붙이고 이제 4시가 돼서 출발하라고 해서 이제 센터에서 나왔는데, 이제 나와서 쭉 길 따라서 이제 목천 IC를 통해서 경부고속도로에 차를 올리고 동탄 캠프까지 이제 고속도로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동탄 거기 산축동이죠. 거기가 산축동이었나요? 어딘지, 무슨 동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좀 산 깎아서 만든 데잖아요, 거기. 네, 그죠? 맞아요. 제가 거기 살았거든요. 그래서 알아요. 그러셨나요? 거기 엄청 크게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고속도로를 쭉 가다 보면은 과일 이름 들어간 휴게소가 하나 있어요. 그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라고. 그래요? 특이하죠. 그런 게 있었나? 네. 거봉 휴게소? 예. 네,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라고 있는데, 이제 매번 그 휴게소를 들르지는 않았어요. 거기가 되게 특이한 게 들어가는 입구가 길 양쪽으로, 보통 휴게소를 들어가면 그냥 갓길로 빠져서 바로 휴게소 진입 이렇게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길 양쪽으로 소나무가 되게 길게 쫙 심어져 있고, 그 길을 따라서 쭉 들어가서 차를 꺾어서 휴게소 안쪽으로 진입을 하는 그런 휴게소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무나 이런 게 낮에 보면 되게 파릇파릇하고 예쁜데 밤에 보면은 되게 음산하거든요. 그냥 아예 시커매요. 그 속에 뭐가 예. 있는지 아무것도 안 보이고 되게 스산하고 이래서 약간 들어간 입구부터 좀 무서워서 자주 가지는 않았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진짜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그 휴게소로 들어갔어요. 그때가 에어컨을 틀고 운전을 했었지. 한 여름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한 30분 달려서 도착했으니까 한 4시 반 정도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그 동탄 그쪽이 이제 신도시고 거주 지역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 시간대 되면 좀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그래서 그 시간대 휴게소를 가보면은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또 보통 휴게소는 이제 편의점이나 화장실 같은 경우는 24시간 개방을 해둬요. 대부분 휴게소는. 근데 그날은 편의점도 불이 다 꺼져 있고 차는 되게 많은데 사람도 단 한 명도 안 보이고 불 켜져 있는 거라고는 그 휴게소 이름에 켜져 있는 불빛 네. 그것만 딱 비춰지고 있더라고요. 아, 들어오는 입구도 무서운데 들어와서도 오늘 분위기가 왜 이러냐. 약간 좀 스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공간 자체가 약간 푸르스름한 안개가 낀 것처럼 오. 그 휴게소 전체가 되게 어스름하더라고요. 오, 예. 네, 그래서 이거 뭐야, 주변에 화물차도 많이 세워져 있고 차들도 많이 있고 한데 왜 나만 혼자 있는 것 같지? 약간 진짜 저만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 예. 이 공간 자체에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오늘 왜 이렇게 좀 쎄하냐, 이거 오늘 그냥 좀만 더 참고 가서 좀만 더 가면 졸음 쉼터 나오니까 거기서 쉴까? 요런 생각도 있었는데 좀 아니랬죠. 그래, 한 20분 정도만 잠깐 자는 건데 그냥 자자. 뭐 별일 있겠어? 라는 생각으로 이제 뒤에 침대로 넘어가요. 예. 그 제가 타는 화물차가 큰 차다 보니까 뒤에 이제 쉴 수 있게 침대도 있고 하거든요. 오, 혹시 뭐 컨테이너 이런 아니요, 큰 차예요? 컨테이너는 아니고 그 윙바디라고 아. 그래가지고 적재함 부분에 이렇게 하얗게 뚜껑 씌워져 있는 큰 차들이 있어요. 그래도 높잖아요. 높죠. 차가 거의 높이가 4m 조금 안 돼요. 3m 오, 예. 96cm인가? 이제 침대 눕고 제가 이제 평소에 누울 때 운전석 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거든요. 딱 누우려고 하는데 그날은 들어가는 그 입구부터 뭔가 느낌이 이상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원래 평소 같았으면은 그냥 잠깐 한 10분, 20분 눈 붙일 때는 그냥 문을 그냥 안 잠그고 열어두고 자거든요. 예. 뭐 누가 오면은 바로 내리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문을 열어두고 자는데 그날은 잠그고 싶은 느낌이 아니고 이건 잠궈야 된다 오.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이건 오늘은 문을 잠궈야 돼 라는 그 확신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버튼을 눌러서 문을 잠그고 그때도 분위기가 되게 무서워가지고 한 2-3번씩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괜히 열었다가 다시 잠그고 잠금 버튼이 맞는지 확인을 해서 다시 잠그고 그렇게 문을 확실하게 잠궈 놓고 뒤에 침대에 가서 잠깐 눈을 붙입니다. 잠깐 눈을 붙이는데 처음부터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눈은 감고 있는데 바깥에 이제 뭐 바람 소리라던가 그다음 뭐 고속도로니까 뭐 화물차들 쌩쌩 달리는 소리라던가 예. 그리고 막 하면서 나무 흔들리는 그런 소리들 있잖아요. 그런 소리들이 다 들리는 상태로 약간 선잠에 빠지듯이 잠에 들게 된 거예요. 예. 정신은 말짱한데 눈만 감고 있는 느낌? 진짜 오늘 왜 이러냐, 너무 피곤하다, 쉴 때도 편히 못 쉬네, 약간 이런 생각으로 겨우겨우 누워 있는데 네. 한 10분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딱 누워서 이제 짜증나네 이러면서 누워 있는데 한 10분쯤 지났나? 갑자기 밖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화물차가 이게 완전 철판댁이거든요. 밖에서 쿵 하는 소리에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놀라니까 소리도 못 지르고 그냥 툭 하면서 눈만 번쩍 딱 뜬 거예요. 눈만 번쩍 딱 떴는데 그 누워있는 상태에서 눈을 탁 뜨면은 천장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천장이 보이고 그 사람이 주변시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주변시로 밖에 정면 유리 창문이 보이는데 혹시 제가 사진 보내드린 거 혹시 지금
네, 뛰어났는데 이 시야로 보이셨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시야로 보이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아까 돌비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차가 굉장히 높아요. 맞죠. 거의 4m인데 운전석에 앉아서 봐도 180 넘는 성인 남성들이 머리 정도만 보이는 그 정도 높이란 말이에요. 오. 근데 이제 침대에 누워있으면은 절대로 사람이 보일 수가 없어요.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게 아닌 이상. 그래서 눈을 탁 떴는데 그런 형태가 보이면서 온몸에 소름이 갑자기 확 돋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이러고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몸이 안 움직여요. 엄마, 예. 그 누운 상태에서 가위에 눌린 거죠. 제가 가위가 되게 자주 눌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살면서 한 3번? 그리고 마지막 가위 눌림이 중학교 때인가 그래요. 평소에도 되게 가위를 자주 눌리고 이런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가위에 눌려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막. 예, 그래서 뭐 손을 움직이면 깬다 이러는데 그런 거 못해요. 예. 네, 안 움직여요. 그리고 이제 막 덜덜덜덜 떨면서 천장을 보고 있는데 자세히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냥 시커먼 형체? 요런 형체가 뭐가 있다. 그래서 저건 뭐야? 일단 확인은 해야겠다 싶어서 겨우 눈동자만 돌려서 이제 정면 유리를 봤습니다. 그때 되니까 예. 형체가 정말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눈동자만 겨우 돌려서 딱 봤는데 그 사진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시야에 어르신들 보면은 가끔 되게 고생 많이 하신 어르신들 보면은 등이 굽다 못해서 완전히 이렇게 꺾여 있는 어르신분들 계시잖아요. 땅만 보고 예. 그런 모습의 여자였어요. 어머. 여자였고 이게 사람이 아니다라고 확신을 했던 게 크기를 보고 이제 이거 사람은 아닌 것 같다. 키가 컸구나. 나는 굉장히 크게 보였거든요. 이게. 예. 유리에 이렇게 형태가 다 보일 정도였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이러고 있는데 이제 허리가 완전히 굽어 있으니까 머리카락이 땅바닥 쪽으로 다 쏠리잖아요. 머리카락이 완전히 다 쏟아져 있어가지고 이게 내 쪽, 내 차 안을 보고 있는 건지 그냥 땅바닥을 보고 있는 건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그 차 정면에서 쿵! 아닌데 이러는 거예요. 아닌데? 네, 그래서 예. 그래 나 아니야 진짜 진짜 나 아니야 맞아. 뭐야 막 이러면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슥 하고 움직이더니 운전석 문 옆을 쿵쿵쿵 아닌데 안 내렸는데 이러더라고요. 와. 그래가지고 그때 이거 그래 나 아니야가 아니구나. 그래서 진짜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이제 문을 쿵쿵쿵 치면서 아닌데 안 내렸는데 이러더니 뒤쪽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윙 부분을 또 손으로 쿵쿵쿵 치면서 안 내린 것 같은데 들어올 때부터 봤는데 이러더라고요. 와. 그러면서 이제 차를 한 바퀴를 쭉 쿵쿵쿵 치면서 돌더니 계속 안 내린 거 봤는데 쿵쿵쿵 오늘은 안 내렸는데 이러면서 이제 도는 거예요. 계속 돈다. 그러다가 제가 반응이 없으니까 그 운전석 보면 키 꽂아서 문 여는 곳 있잖아요. 네. 그 키 돌리는 쪽에다가 손톱을 집어 넣어가지고 마치 문을 열려는 것처럼 끼리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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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면서 안에 있는 거 아는데 이러면서 막 문을 열려고 하는 거예요. 몸은 안 움직이고 정신은 깨어있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서 진짜 난 이제 죽었다. 이거 문 열리면 어떡하지? 막 이러니까 진짜 막 나이 30살 먹고 눈물 나더라고요.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캡이라 그래요. 화물차 머리 부분을 캡이라 그러는데 예. 그 캡 아랫부분, 하체 부분 그 화물차가 이제 높아가지고 적재함 아랫부분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 아래쪽에서 쾅쾅쾅 치면서 너 오늘 안 내렸잖아 이러는 거예요. 진짜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핸드폰 알람이 딱 울리더라고요. 20분을 맞춰놓은 알람이. 땅당다다당. 네. 땅당다다당. 그 알람이 탁 울리면서 몸에 힘이 훅 빠지고
가위에서 이제 다 깼는데 그때 되니까 제가 알던 그 휴게소의 모습이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편의점에 불도 좀 켜져 있고 사람들도 막 돌아다니고 가로등 불빛도 이제 좀 주황빛으로 다 들어와 있고 되게 시끌벅적하고 생기 넘치는 휴게소의 모습으로 이제 돌아온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와 진짜 이거 뭐지 하고 이제 앉았는데 눈물이 줄줄줄 흐르더라고요. 진짜 무섭네요, 이거. 이야기로만 들어도.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잠깐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그때 그 동탄 캠프에서 전화가 와서 네. 몇 시쯤 도착하시냐. 그래서 지금 가위 눌려가지고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가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정신없이 도망치듯이 빠져나왔던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야기는 되게 짧은데 인생 살면서 정말 가장 무서웠던 경험이 아닌가. 아니, 그러면 그래서 한번 제보를 해봤습니다. 그 여자가 키가 컸고 허리가 많이 꺾여 있었다고 했잖아요. 머리는 다 땅바닥으로 쏠려 있고. 그쵸. 그러면 뭐 옷이라든지 이런 건 어떤 거를 입고 있었어요? 되게 선명하게 보였던 게 예. 옷은 아니고 그냥 맨몸의 형체인데 엄마? 아예 새까맸어요. 아, 사람의 맨몸이지만 까만 형체였구나. 뭐 목이고 얼굴이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온통 새까맣고 머리카락만 되게 치렁치렁하게 머리카락이 제가 느끼기에 이게 등이 굽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발목까지 왔던 것처럼 느낌이 왔었어요. 발목 정도의 느낌? 그 상태의 모습이었고 손톱도 되게 길었던 것 같아요. 이게 열쇠 구멍에 넣어서 이렇게 끼리끼리 돌릴 정도였으니까. 아니, 근데 왜 자꾸 안 내렸는데? 왜 그게 계속 이랬을까? 오늘은 안 내렸는데라고 한 게 예. 거기를 제가 매번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끔 가긴 간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가는 휴게소인데 예. 오늘은 안 내렸는데 들어올 때부터 봤는데 이래버리니까 이거 뭐야 진짜 이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일어나? 네. 지금 이거는 사람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화물차 높이가 4m 정도라고 했는데 거기에 지금 허리 꺾여 있는 게 이 정도로 보인다는 거는 지금 훨씬 크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아마 훨씬 더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허리를 피면은 아마 천장까지 닿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 아니,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휴게소에서 귀신이 목격을 하신 거긴 하지만 이 휴게소에 귀신이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지금 뭐 누구 따라갔을 수도 있어요. 네, 그쵸. 예, 그러니까 거기 전화해서 거기 뭐 키 큰 귀신 나온다며요. 이런 또 전화 안 하시길 바라고. 안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킵씨님께서 그 당시에 그쪽에서 또 우연치 않게 보신 거니까. 근데 딱 네네. 느낌만 봐도 킵씨님 그 상태에 그냥 그 공간 자체를 바꿔버린 것 같아요. 느낌이, 귀신이. 약간 좀 지나고 생각하면은 되게 뭔가 그 애니메이션 이런 거 보면 결계 쳐져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네네네, 그쵸. 그때만 귀신을 볼 수 있다든지 좀 그런 느낌? 그때 좀 그냥 일하지 말까? 이 생각이 들고. 너무 그래요. 서러운 거예요, 혼자 하니까. 와, 너무 무서웠는데 일단은 네. 킵씨님께서 오늘 준비하신 건 이 이야기지만 그래도 간간히 운전하면서 좀 미스테리한 일들이 있었긴 했나요? 헛것이라고 표현하나? 그런 게? 이게 귀신인지 뭔지 이거는 이야기라고 할 거는 없고요. 예. 천안 쪽에 구판 캠프 들어가면은 예. 언덕을 내려와서 삼거리가 하나 크게 있어요. 삼거리에서 이제 고가도로를 올려서 이제 평택으로 이동을 하는 코스를 최근에 타는데 거기서 새벽 시간 되면 신호가 다 죽잖아요. 그냥 빨간불만 깜빡깜빡거리고. 그래서 이제 그냥 빨간불이니까 멈췄다가 좌우 확인하고 그러고 이제 이동을 하는데 그 좌회전하는 곳에 지금 생각하면 그 횡단보도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위험해요. 예. 그 횡단보도에 웬 할머니가 한 분이 건너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사람 칠 뻔했다. 큰일 났다 하면서 이제 멈춰서 할머니 건너가시는 거 보고 큰 차다 보니까 회전 반경도 되게 크고 거울도 엄청 커요. 그래서 이제 좌회전해서 이렇게 커브를 꺾어서 가고 뒤에 꼬리치기라고 해가지고 그 뒤에 적재함이 길다 보니까 뒤쪽으로 사람을 때리는 경우도 있고
아, 그러네요. 하나 가로등을 때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코너를 꺾을 때마다 그 거울을 항상 보면서 가야 되거든요. 할머니 건너는 걸 봤으니까 코너를 꺾어 들어가자 해서 이제 사이드미러를 딱 보는데 방금 건넌 할머니가 없다거나 오,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이거는 제 이야기는 아닌데 오늘 좀 급하게 준비하느라 제가 네. 그 화물차 사람들 모여있는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예. 초록창 카페에 무슨 이야기 좀 제보해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예. 차 안에 이제 경광등이라 그래서 빨간불 이렇게 깜빡깜빡깜빡 돌아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뚜껑이 열려있으면 그게 돌아가서 이제 윙을 열고 주행을 할 수 없도록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고장이 나서 선을 끊어놨는데 일정 도로를 지나갈 때 갑자기 그게 혼자 불빛을 내면서 돌아가가지고 뭐야 이거 끊어진 걸로 아는데 이러고 확인을 해보니까 선은 끊어져 있는데 맨날 그쪽 길을 돌아갈 때면 계속 돌아가고 불빛을 내면 그 이런- 도로만 특히. 네, 그 도로만. 그리고 뭐 요즘 나오는 차들은 차선 경보나 차선 이탈이나 그런 기능들이 많아가지고 차선을 벗어나거나 뭐 앞 전방에 사람 그 사각지대 아까 말했던 높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앞부분이 안 보이다 보니까 그쪽에 사람이 있으면 뭐 사각지대 이제 소리로 알려준다거나 네.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냥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아무도 없는데 그쪽 길만 지나갈 때 그게 계속 울린다거나 오.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네.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 앞에 전방 네. 센서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어느 곳을 지날 때면 삐삐삐 울려요. 그러면 전 귀신을 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직업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아, 그쵸. 고만 있어라. 저는 비켜라 이렇게 항상 얘기하고 지나가거든요. 그쵸. 그냥 오류일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거기만 지나갈 때만 그랬어요. 항상. 네, 이게 특정 도로에서만 계속 그래버리니까. 예. 지나갈 때마다 그래버리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처음에는 우연인가 싶었는데 계속 신경을 쓰면서 그쪽을 지나갈 때 울릴까 설마 했는데 울릴 때가 있거든요. 그쵸. 그럴 때가 있죠. 그때 조금 놀랬어요. 진짜구나 이거. 그런 그런 생각이 얘기들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할머님을 봤다라는 게 진짜 그 할머니가 지나갔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빠른 걸음으로 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기억하는 게 되게 키는 작으신데 되게 좀 포동포동하신 누가 봐도 정겨운 할머님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의 백발 할머니셨고 손에 보따리를 들고 계셨어요. 보따리. 예. 짐보따리 같은 걸 들고 계셨는데 저는 당연히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형상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니까 당연히 사람이겠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새벽 2시 넘어가지고 그쪽에 그렇게 돌아다니는 걸 보면은 뭔가 좀 이상하기도 하고. 저는 킵시님께서 이제 앞으로의 행보를 저는 알고 있어요. 킵시님이 말씀을 워낙 잘하시니까 오늘 이야기도 너무나 무섭고 레전드로 들려주셨는데 이제부터 휴게소에 이렇게 딱 들리시면 아마 다른 화물기사분들은 다가가서 담배 한 대도 피우면서 아이고 그렇죠. 피곤하시죠 하면서 혹시 귀신 보신 적 있으세요? 어휴 난 봤었지. 나 아저씨들이 너무 싸나우셔가지고. 싸나우세요? 그러면 싸납지 않게 음료수 하나씩 들고 가시면서 그쵸. 바카스라도 하나 사들고. 아유 피곤하시죠? 이거 하나 드세요. 아이고 청년 고마워 귀신 본 하면서 적 있어요? 아유 봤지 이러면서 이제 또 이야기 나올 수 있거든요. 네. 혹여라도 네네. 그 화물기사님들의 직업괴담을 들으시면 언제든지 또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캡틴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밤 되십시오. 네. 네. 자, 여러분들 킵시님이 오늘 해주신 이야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야기 속에 나온 휴게소와 전혀 무관합니다. 그냥 휴게소에서 목격을 하셨던 것뿐이지 그 휴게소와 어떤 연관이 있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괜히 휴게소에 전화해서 장난 전화하시거나 그러신 분들 계시지 않기를 바랄 뿐이고요. 오늘 킵시님이 설명해주신 그 귀신 정말 섬뜩하게 표현을 잘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혹여라도 똑같은 형체를 보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트러커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트러커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지만 이분은 귀신 보시는 화물기사 분입니다. 화물차를 운행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비님. 드러커님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아유, 드러커님 항상 집이나 이런 데 안 계시고 차에 계시는군요. 그렇죠. 평일은 거의 아이고. 차에서 보내죠. 오늘은 별일 없으셨죠? 네, 뭐 별일 없었습니다. 네, 항상 안전운전 좋은 일만 가득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번에 드러커님께서 이제 이 첫 이야기를 등장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아, 그 산속에서 그 애들 뛰어당기는 거. 네네네. 와, 나 진짜 그 상상하면 너무 무서웠었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지 조금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화물차를 하기 전이고요. 오, 예. 제가 병원으로 취업을 나가고 난 뒤에 군대 가기 전에 한 6개월 정도 가스 일을 했었어요. 가스? 가스 배달? 네네. 왜 어깨에 왜 오. 가스 메고 다니시는 분들 네네. 있잖아요. 그 일을 했었어요, 잠깐. 그래갖고 그때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그렇게 뭐 무섭지는 않아요. 근데 솔직히 영문은 모르겠어요. 도와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도와주셨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일단 들어봐야 되겠네요, 이거. 네, 확실히. 이거는 저도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그 전에 이제 돌비님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터널에서 봤던 아, 그 귀신 이야기. 그거를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야기 2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길이시죠. 일단은 이 지역은 아마 아시면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건너가면 충북이 되고요. 또 건너오면 경기도가 되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가스 배달을 친구 아버지가 이제 도와달라고 하셔서 가스 배달 일을 잠깐 해주게 되는데 네. 거의 보통 가스 배달 하시는 분들이 보통 한 6시 정도에 출근을 하셔서 뭐 장사하고 뭐 그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밤 늦게까지 당직을 서요. 네. 한 9시 정도까지는 당직을 쓰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일도 배워야 되고 이제 통도 막 굴리는 것도 조금 익숙하지 않고 하니까 일머리를 좀 알아야 돼서 며칠 따라다니다가 이제 제가 혼자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서로 돌아가면서 당직을 쓰거든요. 한 사람은 뭐 제가 그때 기사가 그때 거기가 좀 큰 데라서 한 4명 정도가 있었어요. 기사만.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저보다 다 이제 나이는 다 삼촌들이시죠. 친구 빼고는 나머지는 다 삼촌들이신데 친구는 이제 배달은 하진 않고 사무실에 주로 앉아서 이제 전화 받고 그런 일을 하고요. 이제 삼촌들 3분이랑 저랑 해가지고 이제 기사가 총 4명이 있었는데 한날은 밤에 전화가 왔어요. 장사하는 집인데 가스가 떨어졌다. 네. 그래서 지금 장사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당직을 쓰는 날이어가지고 가게 돼요. 근데 거기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원래 보통 가스는 거의 다 뒤에 설치를 하거든요. 그 건물 뒤쪽에다 설치를 하는데 장사하는 집들은 가스를 작은 거를 안 써요. 가정용 LPG를 안 쓰고 큰 거를 쓰거든요. 오, 50kg짜리, 그러니까 그 통 무게가 50kg고 안에 가스까지 합치면 거의 한 100kg 정도가 나가요. 그 통 하나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열심히 굴려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가스를 넣는데 가스 배달을 막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주기가 돌아오잖아요. 가스를 교체해야 되는 주기가. 가정집들도 그 주기가 있어요. 뭐 많이 쓰는 데는 뭐 2달에 한 번, 뭐 1달에 한 번 뭐 이렇게 쓰시거든요. 근데 갔는데 저희는 주소를 보고 내비를 찍고 가니까 진짜 뭐 익숙한 데는 내비 없이도 가지만 제가 뭐 오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내비를 찍고 갔었는데 거기가 그 가게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가게가 있고 그 뒤에다 가스를 설치를 하려면 다른 가정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네. 근데 원래 보통 보편적으로 보면 그렇게 안 돼 있고 그냥 건물 뒤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는데 거기는 꼭 골목길로 들어가서 그 가정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서 가스를 설치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거기가 많이 가니까 익숙하더라고요. 거기 할머니 한 분이 사셨었거든요. 근데 가스하고 뭐 자주 얼굴도 보고 하다 보면 이제 친해지잖아요. 할머니한테 뭐 커피도 얻어먹고 막 그랬던 할머니 집이어서
아, 여기였구나 이 생각을 하고 대문을 열고 들어갔죠. 근데 보통 할머니 혼자 사시는 데들은 보통 뭐 한 2달에 한 번, 뭐 3개월에 한 번 막 이렇게 쓸 때도 있어서. 근데 가스 넣을 때 빼고는 저희가 뭐 따로 찾아가진 않잖아요. 갈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한 번 가고 나서 그리고 다시 이제 그때 가스가 없다 해서 가게 되는데 대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골목길 가기 전에 좌측으로 보면 옛날 초가지처럼 생겨가지고 거기가 완전 다 거의 다 무너진 폐가가 하나가 있었고 네. 거기를 지나가면 오른쪽 편으로 그 할머니 집이 있고 그 골목에서 한 150m 정도 가면은 약간 읍내처럼 그렇게 나오는 길이었어요, 거기가. 그래갖고 이제 할머니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무도 안 산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분명히 제가 여기 왔던 집이니까 와서 커피도 한 잔 먹고 그랬던 집이니까 기억을 했는데 한 8시 한 20분? 그때쯤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님들은 이제 일찍 주무시잖아요. 보통 시골 할머님들은. 그래서 아, 주무시나 보다 그 생각을 하고 이제 할머님이 깨실까봐 가스를 굴려서 가게 되면 뭐 통통통통 소리가 나잖아요. 쇳소리가. 네네. 그래서 이제 할머님이 깨실까봐 살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정말 조심조심 굴려가지고 가가지고 가스 교체를 하는데 누가 쳐다보는 것 같은 거예요. 옆에서 누가 쳐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쎄한 거예요. 근데 고개를 못 돌리겠어요. 제가 돌비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병원에서 있고 난 뒤에 1년에 많게는 뭐 한두 번, 진짜 많으면 한 2-3번 정도는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귀신을 보죠. 네네. 근데 그게 저는 뚜렷하게 보는 게 아니라 좀 아지랑이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형태인데 그 사람 형태가 아지랑이처럼 이렇게 보여요. 네. 근데 그때 이유를 조금 보이니까 고개를 못 돌리겠더라고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갖고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통을 옆쪽으로 옮겨놓고 통을 새 걸로 교체를 하고 그 통을 가져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몸을 돌려요. 네. 그리고 딱 봤는데 뚜렷하게 보인 게 몇 번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번이에요. 할머님이 집 뒤에 담벼락 있는 데서 얼굴만 내놓고 빼꼼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시골집들은 뒤로 가면 뭐 장독대들이랑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제 그 생각을 했죠. 아, 장독대 갔다 오셨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보고서는 씩 웃으시는 거예요. 그냥 입만 씩 웃고 계세요. 저를 보고. 그래서 아, 이게 할머니한테 말을 한번 걸어봐야 되나? 이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아우, 깜짝 놀랐다고 할머니. 할머니 왜 여기 계시냐고 했더니 말씀을 안 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본능적으로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예. 뒷목이 서늘하고 머리가 좀 쭈뼛쭈뼛 쓰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여기 있으면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냥 통을 굴려서 막 나와요. 통을 굴려서 막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통을 이제 차에다가 싣고 가스차는 뒤에 리프트가 있거든요.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래서 리프트에서 얼른 싣고 묶지도 못했어요. 가스통을. 원래 가스통을 묶거든요. 묶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후진으로 나오는데 가스통 막 다 넘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나왔어요. 너무 무섭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친구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아니, 거기 할머니 예전에 제가 가스 한번 갈아드렸었는데 좀 뭔가 서늘하다고 예. 이상했었다고 했더니 아이, 뭐 그런 걸 신경 쓰냐고 그냥 뭐 잠깐 나오셨던 거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친구한테 말을 했었거든요. 그 할머니를 봤었다. 그랬더니 친구도 그랬었어요. 별건 아닐 거다. 귀신 뭐 이런 게 어딨냐. 그래서 그때 넘어갔는데 한 2달 정도 더 있다가 제가 당직 쓸 때 거기를 한 번 더 가게 돼요. 그 가게집을 한 번 더 가게 되는데 또 이제 열심히 가스를 굴려서 갔죠. 근데 이제 2달 정도가 지나니까 아, 별거 아니겠지 이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잊어버렸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좌측에 폐가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거의 맞아요. 반이 다 무너진 폐가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그림자가 2개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되게 이상한 게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 그림자가. 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고 나서 이제 할머니 대문을 열려면, 제가 그걸 말씀 안 드렸는데, 대문을 열려면 옛날에 쇠로 된 옷걸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연결시켜놔가지고 그거를 잡아당기면 대문이 열렸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들어갔는데 따라오는 느낌이 드니까 좀 너무 무섭잖아요. 그때는 또 9시도 넘었었어요. 퇴근하려고 하는데 그때 막 전화가 왔기 때문에 갔던 거라서 그때가 9시 한 10분 정도 됐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따라오는 느낌이 드니까 제가 이제 뒤로 희끔희끔 보면서 가스통을 이제 굴려서 갔는데, 가스통을 굴리고 나서 빈통을 빼고 안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진짜 느낌이 그냥 뒤에 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때도 막 뒤도 못 돌아보고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다가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냥 뒤도 못 돌아본 채로 이쪽으로 좀 와줄 수 있냐. 나 지금 너무 무서워서 가지를 못하겠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전화를 끊고 나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뒤돌아보지도 못하고 네.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번 그냥 나가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뒤돌아서 나가자. 그냥 무시를 하고 나가자. 그리고 딱 뒤를 돌았는데 제 느낌이 맞았던 거예요. 뒤에 그냥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그림자가 뒤에 딱 서 있는데 저를 잡으려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손을 뻗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제 바로 앞에 그 할머니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언제 오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할머니가 딱 서면서 그 그림자를 막고 있더라고요. 근데 할머니가 어떻게 보였냐면은 할머니 주변으로 약간 빛 같은 게 보이는데 그게 노란색 빛이었어요. 예. 근데 노란색 빛이 이렇게 보이면서 할머니가 저를 이제 막아주듯이 걔네한테 오지 말라는 듯이 그렇게 딱 서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할머니들이 이제 키가 작으시다 보니까 이제 앞에가 보이잖아요. 네. 근데 앞에가 보이는데 걔네들은 이제 안 가고 계속 서 있고 할머니는 앞에 막고 계시고 그 상태로 진짜 제가 얼어버렸어요. 얼어가지고 그렇게 서 있다가 친구가 한 5분 정도 뒤에 딱 오더라고요. 딱 왔는데 저는 보이는데 친구는 못 보는 거예요, 그거를. 할머니도 못 보고 귀신 아지랑이도 못 보고 왜 거기 서 있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냐. 이거 제가 이렇게 말을 좀 더듬었어요. 그래, 너무 무서워서. 네. 이거 이러고 있는데 그 뭐가 있다고 그러냐고, 빨리 나오라고. 자기도 무섭다고. 그래서 이게 안 보이냐고 그랬더니 안 보인대요, 자기 눈에는. 근데 친구가 막 터벅터벅 걸어오더니 제 손목을 딱 잡는 거예요. 예. 제 손목을 딱 잡더니 차로 막 데려가더라고. 근데 거짓말처럼 친구가 제 손목을 딱 잡는 순간에 할머니는 앞에 서 계시는데 그 연가로 보이는 그림자가 없어지더라고요. 그 귀신들은 사라지는구나. 예, 그 귀신들은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할머니는 서 있어요. 그래갖고 할머니가 서 있으니까 할머니랑 저는 이제 눈이 마주친 상태에서 일단은 친구가 막 끌고 가니까 제가 이제 차로 가가지고 차 조수석에 앉고 친구가 이제 제가 하도 무서워하니까 자기가 통을 굴려가지고 차에다가 실어서 묶고 그 다음에 이제 출발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 이거 진짜 운전을 못하겠다. 그랬더니 자기가 운전석에 앉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길 지나오는데 여기 폐가 있잖아. 근데 여기서 자꾸 뭐 그림자 같은 게 보이더라. 근데 가스통을 굴려서 가고 있는데 꼭 누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가스통 갈고 나서 뒤를 봤더니 그게 서 있더라. 네. 그랬더니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여기 빈집된 지 좀 됐을 텐데 이러는 거야.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뭐 때문에 빈집이야? 그랬더니 할머니가 몸이 원래 아프셨었대요. 네. 원래 췌장암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었대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가스를 갈고 나서 말기 판정을 받고 시한부 판정을 받아서 원래 자식들이 모시고 가려고 했었는데 할머니가 그냥 집에서 돌아가신 거더라고요. 아이고, 예. 혼자 계시다가. 근데 이제 그 집을 자식들이 와서 관리도 하고 그랬었나 봐요. 집이 관리가 좀 잘 됐었어요. 원래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3개월 동안 안 살면 네. 시골집이다 보니까 그 앞에 뭐 좀 거미줄도 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네. 집은 되게 깔끔했었어요, 외형은. 근데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저를 뭐 때문에 도와주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막아주셨어요, 한번.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이야기는 끝이 나고, 야, 기묘하다. 예, 좀 기묘했어요. 근데 예. 왜 저를 도와주신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친구가 이제 운전석에서 내리고 자기도 이제 차를 끌고 왔으니까 제 친구는 친구 차를 끌고 가고 저도 이제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이제 후진을 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후진을 해서 나가는데 대문을 안 닫고 온 거예요. 그 집 대문을. 네. 그 대문은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문을 닫으려고 이제 내렸는데 네. 할머니랑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할머니가 씩 웃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때도 저를 보면서. 근데 그때는 뭐 감사합니다 이런 뭐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도 안 들고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대문을 콱 닫고 그냥 얼른 빨리 후진해 갖고 나왔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이야기는 끝이 나는데 근데 저도 그때 생각하면 좀 신기해요. 야, 왜 영가들한테 오지 말라고 왜 막아주신 건지도 모르겠고.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냥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게 네. 착하게 살면 귀신도 돕는데요. 근데 그건 잘 모르겠네요. 제가 착하게 살진 않아가지고. 아니 뭐 엄청나게 착하게 사시진 않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선하게 살았으면 진짜 귀신도 돕는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네네. 괜히 있는 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할머님에게는 뭔가 감사했고 뭔가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지 않을까? 그러셨었나? 그건 뭐 잘 모르겠네요. 그때 커피를 먹으면서 이제 말동무를 해드리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대부분은 시간을 뺏긴다고 생각을 해서 갈 거 아니에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랬던 게 아닐까?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또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왜냐면 뭔가 연고가 없는 그렇죠. 그 상태에서 도움을 주셨다라는 것 자체가 근데 사실 고인이 된 상태, 이제 귀신이 된 상태에서 도와준다라는 거는 쉬운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과율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 근데 저는 귀신을 보면서 네. 귀신의 존재를 또 믿지는 않아요. 아, 내가 헛것 보는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네. 지금 현재도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가 귀신의 형태를 뚜렷하게 본 게 몇 번이 안 되는데 이제 이 터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터널. 어디 터널인지 얘기도 가능하시죠? 가능하죠. 터널 한번 가봅시다. 이 얘기는 제가 그때 5톤 카고차를 할 때 이제 우리 보통 화물차 하는 사람들은 5톤 단발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퀴가 하나 뒤에 더 달린 건 축차라고 얘기를 하고 바퀴가 없는 건 이제 단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5톤 단발이었어요. 근데 한날은 한 터널에 한국도로공사 사람들이 하청을 줘요. 근데 그게 터널 안에 전구도 갈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전구를 갈려면 다른 회사에 하청을 줘가지고 그 회사들이 와가지고 발전기라는 거를 실어야 돼요. 그렇겠죠. 근데 그 크기가 5톤 단발이에 거의 꽉 차요. 그 발전기 자체가. 근데 이제 처음에 제가 시작을 하게 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시는 분이 하청을 받으셔가지고 아버지가 그 일을 하게 되시는데 네. 그게 보통 보면은 그 전구 가는 게 한 이틀 정도? 뭐 비 오거나 이러면은 한 3일 정도 걸려요. 짧은 터널들은 이제 뭐 하루만 해도 다 되지만 어느 정도 긴 터널들은 이제 이틀에서 3일 정도 걸리는데 비 오면은 일단 작업을 못 해요. 그렇지. 전기기 때문에 비가 오면 네. 작업을 못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대가 굉장히 세요. 하루 그냥 차를 대주는 가격이 엄청 세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그 일을 맡게 되셔가지고 아버지에게 친구분이 주셔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그 일을 하게 되시는데 아버지가 한날은 이제 갔다 오시는데 못 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일을 못 나가겠다. 뭔가 꿈도 막 이상하고 못 나가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도 이제 5톤 단발이니까 아버지가 아빠가 네 차를 끌고 다닐 테니까 네가 이제 내 차를 끌고 거기를 가서 일을 해줘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가게 돼요. 가게 되는데 거기 이제 발전기를 실은 차가 있고 그리고 뒤에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거를 제가 그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사다리차처럼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어요. 위로 쭉 올라가서 이제 뭐 전구 갈고 그런 차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차에다 고정을 해가지고 이제 움직이는데, 거기 이제 사람들이 전구를 갈아야 되니까 차가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호루라기 같은 게 있어요. 호루라기인데 이제 전자식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누르면은 삐 소리 나는 게 있거든요. 그 삐 소리를 한번 눌러주면 제가 조금씩 이동을 하고, 또 삐 하면은 스톱을 해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거는 되게 무심결에 제가 그쪽을 쳐다봤는데, 터널에 보면은 비상 엘리베이터 있는 데 있잖아요. 예? 거기가 환한 데가 있고 좀 어두컴컴한 데가 있고, 그리고 또 큰 터널들은 보면은 철제 골조 막 이렇게 세워놓은 것처럼 보이는 데가 있는데, 제가 이제 쭉 작업을 이어가면서 앞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차에만 있으니까 무심결에 가다가 옆에를 딱 봤어요. 운전석 창문 쪽을 딱 봤는데 뚫려있는 그 비상구 쪽 엘리베이터 있는 쪽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귀신이 하나, 그때도 정말 뚜렷하게 보이는데 귀신이 하나가 서 있는 거예요. 귀신이 서 있는데 목이 없어요. 목이 없고 목을 들고 있어요. 한 손에. 왜 축구공이나 농구공 끼듯이 옆에다 이렇게 끼고 있듯이 그렇게 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뒤돌아 있는 모습이었어요. 네. 제가 처음에 봤을 때, 그래서 아 잘못 봤다 이러고서 제가 그냥 앞에 그냥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딴 데를 봤어요, 일부러. 그때는 이제 귀신을 볼 때니까 저도. 그래서 아 잘못 봤다, 아 재수없다 이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아 나 쳐다보지 마라, 나랑 눈 마주치지 말자, 이 생각으로 앞에만 보고 이제 계속 앞으로 가는데, 그게 비상 엘리베이터가 터널에 한 개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가다 보면 그게 몇 개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그 귀신이 있는 거예요. 지나갈 때마다 아 이제 없겠지 하고 보면은 거기 서 있고, 또 아 이제 없겠지 하고 쳐다보면 서 있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작업을 하면은 한 차선씩 이렇게 작업을 하잖아요. 갈 때 이제 전구를 갈고, 이제 오는 방향으로 해서 전구를 갈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오는 방향이 문제인 거예요. 네. 가는 방향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서울 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은 문제가 되지 않고, 그쪽으로는 이제 배전판이랑 이런 쪽만 있고, 반대편에 그 비상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예요. 네. 터널처럼 이렇게 뚫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찌됐건 간에 아 재수없다 해서 그날이 지나고, 그 다음날 이제 반대 차선으로 오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못 가겠는 거예요, 제가. 그걸 봤잖아요, 전날. 예. 근데 그게 몰골이 얼마나 흉측했냐면, 제가 비상 엘리베이터 있는 데를 지나가면서 엘리베이터 있는 데를 계속 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처음 입구 쪽부터 만약에 긴 터널이다 그러면은 뭐 3개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고 뭐 4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갈 때 그 귀신이 계속 보였었거든요. 근데 옆에 끼고 있는데 그 목 있는 부분이 예. 막 뼈가 보이고, 진짜 뭐 그냥 난도질 당한 것 같은, 아, 흉측하다. 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뒤돌아 있었으니까 뒷모습만 보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작업을 이어가야 돼서 저는 이제 아침 새벽에 나오고 일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있었으니까 돌아올 때는 네 번째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네 번째부터 이제 세 번째,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는데, 딱 거기를 이제 작업을 하면서 들어오는데, 저도 이제 전날 봤으니까 또 이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조수석 쪽으로 창문을 봐야 되잖아요. 조수석 창문 쪽으로 딱 봤는데 귀신이 뒤돌아 있는 거예요. 어머. 전날은 엘리베이터 쪽을 보고 있었다면은 그 다음날은 터널 안쪽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뭐 눈에 초점이 없어요, 귀신이. 처음에 네 번째 엘리베이터 있을 때는 초점이 없었어요. 그냥 귀신인데 멍하니 있다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났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아 그래도 나랑 눈이 안 마주치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이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또 쭉 가다가 한 200-300m 가다가 세 번째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딱 그거 봤는데 혼자 뭘 중얼중얼 거려요. 옆에 낀 머리에서 그냥 입만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들리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그 입 모양만 중얼중얼 거려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이거 못하겠는데 이거 중지를 시켜야 되나? 제가 이제 일을 못하겠다 그러고 그냥 가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도 보면은 일을 하다가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쉬는 시간이 많지는 않고 한 15분 정도씩을 쉬어요. 그래서 이제 15분 쉬면서 제가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현장 소장님이라고 보면 되죠. 그 하청 회사의 소장님. 그 소장님한테 그랬어요, 제가. 저기 엘리베이터 있는 데서 뭐가 좀 보이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다. 앞으로 갈 수가 없겠다고, 차를. 그랬더니, 솔직히 자기들 눈엔 안 보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말아라. 젊은 사람이 왜 그러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또 운전석에 앉아서 이제 조금씩 이제 쉬는 시간이 끝나고 앞으로 가는데, 두 번째 엘리베이터에 있는 문이 나오잖아요. 근데 두 번째 쪽까지 갔을 때 딱 봤는데, 막 인상을 쓰고 있어요. 처음에는 네 번째 그 엘리베이터에서는 그냥 초점도 없고 그냥 멍하니 있다가, 세 번째 가니까 그냥 입 모양만 중얼중얼 거리고 있다가, 두 번째 갔는데 진짜 인상이 더럽다고 하잖아요. 인상 진짜 세신 분들 보고 막 인상 더럽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표정을 하면서 막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중얼중얼거리는 입 모양이 아니라 화나서 막 욕하는 듯한 그런 것처럼 말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입 모양을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차피 전구를 가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전구를 뭐 바로 빼고 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고공에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천천히 가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보는데 막 죽겠도 막 심장이 막 떨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심장이 진짜 막 쿵쾅쿵쾅 거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를 뚜렷하게 본 게 몇 번 안 되는데 뚜렷하게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도 지나가요. 그냥 앞만 보고 막 일부러 막 운전석 쪽만 쳐다보고 괜히 노래 좀 크게 틀어놓고 그러면 지나가요. 근데 마지막이 이제 대박인데, 또 한 200-300m 가면은 그 엘리베이터가 또 있어요. 한 200-300m, 한 300-400m 정도 가면 또 엘리베이터 또 있어요. 근데 이제 거의 첫 번째 그 엘리베이터에 있는 문까지 거의 다 왔는데, 진짜 안 보여요? 그리고 왜 안 보이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는. 왜 어디 갔지? 왜 안 보이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궁금한 건 아니고 너무 무서우니까 궁금하진 않고, 그래도 다행이다. 안 보이니까 다행이다. 이 생각을 하고, 그 터널 이제 앞까지 거의 정면 있는 데까지 딱 갔는데, 이제 화물차를 보면 운전석 쪽은 모서리 쪽이 보여요. 네. 근데 이제 조수석 쪽은 모서리 쪽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보조 거울이 있어요. 화물차 앞에 보조 거울이. 근데 화물차가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수석 창문 쪽으로 봐도 안 보이니까, 안 보이네 하고 있다가 그 보조 거울을 딱 봤는데, 어머. 차 문 있죠? 예. 문 바로 앞에 와가지고 막 차문을 여는 시중을 막 하는 거예요. 엄청 빠르게. 그래갖고 제가 그 순간에, 작업을 하면은 차선을 아예 하나 그냥 막잖아요. 전기 작업을 하다 보면 차선 하나 막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상태로 그냥 뛰어내려 버렸어요, 제가. 운전을 못 하겠다고. 그 소장님한테 막 달려가가지고, 저 여기서 일 못하니까, 오늘 일 때 안 받겠다. 그냥 집에 가게만 해달라고. 너무 무서우니까, 저 일 못하고 그냥 가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 제 차에 올라가 있는 인부들이 있잖아요. 인부들 다 내려오라고 하고 그때 도망을 쳤어요, 제가. 근데 그게 생각을 해보시면, 인상을 쓰고 막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차문을 열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래갖고 나는 일 못하니까 딴 사람 써라 그러고서 이제 도망을 쳐서 나왔어요, 제가. 근데 거기가 터널 이름은 잘 모르겠고, 예. 충주에서 지나자마자 바로 이어지는 터널이거든요. 이름이 뭘까? 터널? 터널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시청자분들이 긴 터널 아니냐. 네, 맞아요. 긴 터널이에요. 4km 터널이. 정도 되는? 4km까지는 아니고, 예. 한 2km? 2km? 길긴 기네.
네, 한 2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1.8km? 한 2km 정도 되는 터널인 것 같아요. 지금도 있을까 모르겠네. 지금도 있어요. 그 터널은 지금도 있어요. 아니, 그 귀신 말이에요. 그 귀신은 제가 지금도 생각하기도 싫어요. 정말 너무 놀래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네.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귀신이에요. 원래 한 이쯤 되면 시청자분들이 어디 터널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것 같은데 다 틀리네. 터널 이름이. 저도 근데 터널 이름은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하기야 근데 우리가 터널 지나갈 때 터널 이름을 외워놓진 않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도 하겠네요. 어딜까요? 궁금하네. 제가 근데 웬만하면 터널 이름은 그래도 조금 아는데 예. 거기가 그냥 춘자 IC 내리기 전 바로 터널이에요. 그냥 바로 전 터널. 자,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그 터널을 지나갈 때 혹시라도 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근데 저는 그때 이후에 그 터널뿐만이 아니라 어떤 터널을 가도 자꾸 그쪽으로 눈이 가요. 혹시나 있을까? 자꾸 보게 돼요. 그냥 예. 그 비상구 엘리베이터 있는 쪽을 자꾸 보게 돼요. 제가 이게 고쳐야지 하는데 그때 그 뇌리에 너무 깊게 박혀서 그런지 그냥 터널 지나가면서 거길 쳐다보면 되게 섬뜩섬뜩해요. 이렇게까지 막 손소리 칠 정도로 정말 무서웠었나봐요, 트럭커님께서. 네, 정말 무서웠어요. 그때 그게 보였으니까 바로 보조 거울로 딱 보면 그게 더 정확히 보이잖아요. 그 목 있는 부분이. 정말 무서웠어요, 그때. 사람들이 오만정이 다 떨어진다고 하는데. 제가 그때는 웬만하면 그냥 뭐 귀신 봐도 그냥 재수없네 이 생각하고 그냥 마는데, 그때는 제가 그냥 차에서 뛰쳐내려서 못하겠다 그러고 도망갔을 정도니까. 그러니까요. 예, 정말 무서웠죠, 그때. 자, 오늘 트럭커님께서 두 가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계신 직업은 아니지만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네요, 보니까. 그렇지만 그 두 가지. 아니, 그 일도. 네. 지금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이에요. 화물차 일이에요. 전 또 거기서 다른 걸 하신 줄 알았네. 아니에요. 똑같이 운전을 해주는 건데 이제 네. 제 차에 기계를 싣고 이제 일을 했던 때죠. 또 이런 이야기들을 직접 하셨으니까 그 직업을. 그러니까 또 저희가 들어볼 수 있었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긴 한데 예. 지금도 가다 보면은 그 그림자 그 아지랑이 같은 게 요새 좀 보여요. 근데 그 아지랑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제 동생도 아지랑이로 귀신 본 적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보기 전에 친할아버지 꿈을 꿔요. 근데 이게 지금 뭐 때문에 그러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친할아버지가 나타나셨는데 꿈에 보이셨는데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쳐다만 보시더라고요. 근데 무슨 두루마기 같은 거를 입고 계셨어요. 예. 근데 할아버지가 처음에 보이고 그 다음 옆에 할머니가 쓰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꿈을 꾼 다음부터 이게 아지렁이가 자꾸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때문인지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왜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 꿈을 꾼 다음에 이런 걸 자꾸 보게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근데 그거 댓글 다 다를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는 말하면 그게 그냥 그게 되는 거라서. 근데 제가 할머니를 본 적이 없는데 할머니인지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때 그 꿈을 꾸고 나서 제가 이제 부모님 집에 가서 친할머님 영정사진을 제가 봤어요. 네. 근데 그 꿈에 나오신 분이 친할머니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제 느낌으로는 운전 조심히 해라. 저 그런 느낌 같아요. 운전을 많이 하시니까 뭔가 사고수를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지병이 있으신 건 아니잖아요, 트럭커님이. 그렇죠. 지병 같은 건 없죠. 그러니까 운전은 항상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로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좀 더 안전 운전하시고 방어 운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전하게.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트럭커님.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어디 터널이다 이제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그 주변 터널을 갈 땐 조심하시길 바래요. 정말 아직까지도 치가 떨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면 뭔가 여러분들도 보시는 분들이 거길 지나갈 때 아직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